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4호기가 11월부터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음식산업 박람회가 음식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퇴직금 적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동산 중개업과 인테리어, 가구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매매가 성사된 아파트는 645건. 지난 4월 거래량 1,882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달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벌써 10월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매매 거래량은 25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지면서 관련 사업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거래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아예 끊긴 지가 올해 들어오면서고요. 정말 실감나게 아예 거래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뿐 아니라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들도 일감이 줄어들어 생존을 우려할 정도입니다. 이동이 없습니다. 입주 아파트 빼고는 그래서 인청 매출이나 증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부시게 돼요. 한 50% 가까이 줄었다고 볼까요? 엄청 어렵죠. 이사가 줄어드니 가구와 가전 판매 실적도 신통치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백화점의 가구 판매율은 1년 전과 비교해 8%, TV 등 대형 가전은 10%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 봄쯤에는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에 부동산 관련 업체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원전 4호기가 다음 달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친원전으로 돌아선 데다 전기 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원전 활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인데요. 폐기물 처리 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4호기를 다음 달 초부터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계획 예방 정비 당시 경락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지 5년 5개월여 만입니다. 공국 보수 작업이 이달 말까지 완료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만 내려지면 빠르게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수원은 올 겨울에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 원전 25기 중 24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인데 한빛 원전 내에서 드럼 처리를 해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이 8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드럼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까지 합치면 이미 저장용량 10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한빛 원전 측은 압축 등 드럼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양이 줄고 현재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도 경주방패장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 인수 기준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패장으로 처분 인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다음 달에 한빛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과학 창의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체험 부스를 통해 다양한 과학 체험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청 광장에서 제6회 청소년 과학창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 약 1,500명이 참석했고 청소년들에게 42개의 체험 부스를 통해 과학 창의 체험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로봇으로 축구를 한다는 게 되게 좀 색다른 것 같았고 재밌었어요. 로봇 관련된 거를 가장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행사 내 그린테크존, 휴먼테크존, 미래테크존에서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과 미래기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커피 점토를 통해서 이제 그 할로윈 특집 모양으로 틀을 박아서 만들었는데 이 커피 점토가 연필 심에도 쓰이고 되게 여러 종류에 쓰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에 TV나 뉴스나 그런 데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AR이나 VR 같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해보고 싶어요. 로봇이 움직이는 게 재미있고 또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로봇공학 관련해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시간이 별로 안 돼서 4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오면 좀 더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과학창의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을 제공한 마포구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앞서 광천토굴 새우젓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됐는데요. 시청자들에게 새우젓 축제를 알리며 기대감을 끌어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포TV 기획으로 제작된 이날 라이브 커머스에는 가은혜, 최장호 아나운서와 홍일표 광천 독바위 토굴 새우젓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 판매되는 새우젓의 종류와 새우젓 축제의 일정 등을 알려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 전국 최고의 새우젓을 판매하오니 많이 찾아오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열리는 새우젓 장터에는 강경, 광천, 보령, 소래, 신안, 부안 등 전국 6곳의 유명 산지에서 15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먹거리 안전 유지를 위해 품질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가가 배치되며 새우젓은 평균 시중 판매 가격보다 10에서 15%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가 우주 핵심 부품 개발과 3D 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 핵심 부품, 첨단 제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위성 발사체의 핵심 부품 개발 협력과 첨단 디지털 제조 협력,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실증 지원, 인력 양성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 테크노파크 3D 프린팅 제조 혁신 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대면적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해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 핵심 부품 설계와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3D 프린터 관련 최고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한밭대학교는 3D 프린팅 제조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직사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렴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인데요. 대전시가 여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간부와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렴 라이브 교육은 청렴을 더 친근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공연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대전시가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게 접근함으로써 청렴의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직자 부패는 정책을 왜곡시키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시정의 추진 동력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말하며 시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산업 박람회가 음식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음식산업박람회가 음식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20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170개사 240부스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재관인 푸드테크관에서는 로보테크, VD컴퍼니, KT, 동원테크가 참가해 서빙 로봇 등 최신 로봇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지원한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벙글벙글 찜갈비 등 외식업소 100개소의 밀키트 상품에 대해 시식 할인 판매 등 판촉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유명 오너 셰프이자 한식 대가들의 연구 모임인 대구 한식연구회가 참가하는 대구 한식관, 먹거리 골목관,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관 등이 구성돼 다채로운 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공직 내부 소통과 소양을 위한 직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소통 부재 및 공직자 세대 교체에 따른 조직 문화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공무원 직장 동아리 밴드인 무공해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김경수 교수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및 직장 예절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이번 특강이 MZ세대 조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MZ세대 만능 강좌를 진행해 조직 내 소통 창구의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무원 세대 간 차이와 의견차를 좁히고 일방적, 수직적 위계에 의한 대화 방식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의견 개진이 가능한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진천군과 청주시, 괴산군을 방문해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정보고회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하는 발상의 전환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생태환경이 어우러지는 트리플 악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농업이 미래다 순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진천군 일정에서 김 지사는 백곡호 일원을 방문해 숯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제63회 충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건의사업을 청취했습니다. 청주시 일정에서는 서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2023 청주공예 비엔날레,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등 주요 건의사업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청주 미호강 부근을 방문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의 필요성을 청취했습니다. 괴산군 일정에서는 충북형 지역혁신도시 조성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국인 숙소 신축 등 주요 건의사업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괴산 괴강 현장을 방문해 생태적 테마와 체험을 주제로 한 산림정원 조성의 필요성을 청취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했습니다. 철과 예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 곳에 녹여 따뜻한 예술로 거듭난 스틸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포항의 대표 문화예술축제이자 전국 유일의 스틸아트 전문 예술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동행, 공존하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을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표방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변화된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작가, 기업, 시민들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유명 조각가의 스틸 작품 20여 점과 포항 기업들의 스틸 작품 14점, 시민과 작가가 함께한 시민 참여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 도슨트 투어, 아트 투어, 앱 투어, 택시 투어 등 관람의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투어형 프로그램들도 진행됩니다. 아울러 여러 버스킹 공연과 함께 아티스트 워커 토크를 통해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스틸아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유일의 포털 콘텐츠 제휴사인 KBC 광주방송의 네이버 구독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BC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KBC의 네이버 구독자가 40만 명을 돌파한 건 서비스 시작 9달 만입니다. KBC는 지난달 기준 네이버 일평균 조회수가 15만 6천 건을 기록하는 등 콘텐츠 수요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일평균 37만, 이슈에 따라 100만 건에 육박하는 등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뉴스가 네이버에서 바로바로 나오니까 좀 더 편리하고 바로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더 좋고 편리한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KBC는 정치부터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하루 50개 안팎의 콘텐츠를 포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와 포털 쇼폼을 통해 고품질의 시사 콘텐츠는 물론 프로야구 인물사전과 핑거 이슈 등 올드미디어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던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과 정보들을 딱딱한 글이 아닌 재밌는 사진과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게 보람있고 포털을 통해 지역의 기사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KBC 서울광역방송센터를 통해 전국 이슈를 지역화, 지역의 관심사를 전국화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합 콘텐츠 미디어 그룹을 지향하는 KBC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KBC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개정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계서열 27위 기업 하림입니다. 자산 규모는 15조 원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익산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계서열 30위 내 대기업 중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하림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전북 지역 사업장에만 2,7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협력업체, 계약 사육농가 등 해서 한 1,200개 간접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림처럼 본사를 지역에 두거나 옮겨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 3개 법을 개정해 지역 본사지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에 제2본사인 지사를 설치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활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BMW와 아우디, 벤츠 모두 지역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한 정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지역 본사제 3법이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적자에도 자구책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지원금 타령만 하는 버스 회사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버스 회사의 경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목포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을 겪고 있는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시민들은 예전 같으면 배차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오면 됐지만 지금은 언제 올지 모르는 대체 버스를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다음 버스 타야 되는데 배차 간격 길어서 그냥 택시 타고 또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여기 와서 버스 타고 집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없어요. 발이 묶인 시민들은 적잖은 해소 노력은 하지 않고 매번 목포시 재정 지원금에 기대는 버스 회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고도 노조 파업에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불만을 넘어 분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혈세 낭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라리 시민들한테 나눠 돌아가서 걸어놓고 택시 타고 다니라고. 그거 훨씬 낫죠.
아, 왜 저 거기다 돈을 막 갖다 퍼붓냐고. 그것도 세금 갖다가. 버스회사 대표인 이한철 목포상임회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적자 타령을 하면서 매년 2억 원가량의 급여를 챙기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등 기업인들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반절씩 받기도 하고 체불도 한 2달씩이나 이렇게 된다는 게 현실인데 사업주가 돼가지고 2억씩이나 받아간다는 거는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하는 게 아닌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의 문제이고. 파업에 대한 대책도 의지도 없는 버스회사는 이번 달 급여를 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이 무려 20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퇴직금 적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란 이유로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자의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지난 2003년부터 목포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올해까지 20년째 버스 회사가 받은 누적 금액은 553억 원, 최근 3년 동안 합계액은 300억 원에 이르고 올해는 118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데도 회사 측은 적자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 2달치를 체불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몸담은 노동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회사는 퇴직 적립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버젓이 밝혔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금 상황을 봐서 당사자와 합의를 본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있어요? 없죠. 네. 퇴직금이 아예 없어요? 네. 퇴직금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을 해주시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는 운송 수익금으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죠. 노조는 임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 퇴직금까지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회사 측이 퇴직자를 상대로 정년 연장 등의 편법 대안을 제시해 막기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퇴직한 사람들도 다수가 못 받고 있어요. 회사에 조금 기다리시오. 이제 척탁으로 이제 뭐 들어오라 해갖고 쪼가서 이렇게 중갑이에요.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으로 임금 체불로 회사 측은 버스 기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퇴직자가 발생하면 지급을 미룬 뒤 지원금이 들어오면 땜빵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대표는 해마다 2억 원가량의 급여를 챙기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소홀히 하는 얌체 회사에 시민들의 혈세를 또 퍼부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차 타고 간다는 꿈 같은 이야기가 머지않아 눈앞에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이 육지와 하이도를 연결하는 마지막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DJ가 태어난 신안 하이도,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빠르면 2030년부터는 차를 타고 하이도를 밟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하이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즉 장산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도교는 국도 2호선 출발점으로 총 길이 2.2km, 2,8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육지에서 하이도를 가려면 8개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신안 앞해대교에 이어 천사, 중앙, 신안 1교, 자라대교, 삼도대교 등 6개 다리는 이미 건설됐습니다. 나머지 2개 중 자라도와 장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는 이미 건설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장산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가 완성될 경우 신안 부속섬 중 큰 섬이 모두 연결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흑사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서가 이제 섬 생활을 청산하고 육지와의 일일 생활권 이내로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국도 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연도교 건설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근 40%까지 상향하면서 전국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지역인 여수 광양 국가산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국제 경제를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대 환경 분야 국제행사인 COP33 유치에 여수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여수는 지난 8월 경남과 부산으로부터 2028년 COP33 유치에 최적지라는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가장 중심에 서 있고 또 특히 여수 산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COP33 유치 후보지 여수에서 탄소 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KBC 미래 포럼이 열립니다. 정부와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화를 유도합니다. 영국의 기후지속 가능 경영 전문가인 니콜라 위어가 기조연설을 맡아 탄소 제로 경제 가속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전남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여수 광양 국가산단 재창조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탄소 중립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 중립 초광역 경제권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정서진 KBC 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 실현을 위한 5가지 시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와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소통과 화합, 행복의 여수를 위한 여수시의 새로운 미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큰 축복이고 경사죠. 그러나 갑자기 임신 소식을 들으면 평소 생활 습관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라면 예상 임신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술을 끊고 커피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